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을 하래.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땅을 때리면 0.5였을 거란 말이야. 요만큼이 0.5였을 텐데 여기에서 요만큼은 표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저런 식으로 0에서부터 거기까지 표로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까지를 여기 1번이라고 그랬죠? 1번이라고 했으니까 1번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소리예요. 결국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하는데 이항문포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처럼 표준 정규분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 정규분포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 소리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소리야. 됐죠? 이항문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여기부터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오래돼갖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내신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 추정하러 가죠. 이제 또 할 때 또 할 거야. 지금 현 고1부터는 모비율의 추정이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내겠죠. 니들까지는 꼭 낼 것 같아요. 통계적 추정은 일단 두 가지 하죠. 모평균의 추정부터 합시다. 자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하면 머리 아플 거니까 기어만 보자고. 모평균의 추정은 모집단이 있어. 손나 많아, 너무 많아. 막 4천만 명 막 이렇대. 5천만 명 그렇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려니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싫어서 샘플 집단을 좀 뽑아. 서울에서도 좀 뽑고 대구에서도 뽑고, 대전 할까요? 대전에서도 뽑고, 그다음 어디서 뽑을까? 뭐 부산에서도 뽑고. 뽑았대. 샘플 집단을 뽑아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봐야지,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100명을 뽑았대. 각각 100명씩 뽑았대요. 샘플 집단이 100명씩 뽑았대. 그때 100명이라는 거 있지 않냐? 걔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샘플의 크기, 표본의 크기. 100명씩 뽑은 거예요. 표본의 크기. 그렇게 되고, 그러면 각 샘플들의 평균들을 막 계산하고 싶은 거야. 뭐 하는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또 샘플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100명들의 수학 점수를 계산한다는 평균을 때려. 걔를 표본의 평균이라 그래서 X바라고 붙여요. 표본 평균. 서울이니까 1이라고 쓸 거고, 대전 X바에 2라고 쓰죠. 그다음 부산 X바에 3이라고 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지. 표본의 크기가 100인, 그러니까 100명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평균 내고, 서울에서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고, 대전에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고, 부산에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고, 이런 거예요. 해서 이런 거를 도출해냈대. 얘를 도출을 해보래. 읽어보면 이런 거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그 소리야.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얘기겠네. 서울에서의 표본 평균 계산하고, 대전에서 표본 평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표본 평균 계산하고, 이렇게 샘플 집단을 이미 추출을 해요. 이미 추출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데 큰 기장이 없는 집단. 신생아 이런 애들은 평균 못 구하잖아요. 수학 못 푸니까. 큰 지장이 없는 집단을 뽑는 것을 이미 추출이라고 부르고, 이미 추출을 해서 각 샘플 집단의 평균들을 계산을 했잖아. 여러 개가 있을 거냐 평균을 내지 않겠어요? 얘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해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됐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을 하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원래 있던 모분산이 있을 거예요. 모분산은 수학 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널뛸 걸? 니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새끼들은 여기 있을 거고요. 나처럼 수학을 못하는 새끼들은 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점수가 이렇게 널뛸 거란 말이야. 분산은 클 거라고. 분산은 큰데 샘플 집단을 택할 때 하필 무슨 뭐 카이스트 같은 데 뽑았다는 거야. 100명을 전부 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점수를. 분산이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모분산보다는 좀 작을 걸? 그렇잖아요. 기억하기 편하라고 설명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아니야. 아무튼 모분산보다는 작은데 얼마만큼 작냐면 표본의 크기만큼 작아집니다. 이렇게. 사실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증명한 거 내신 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해만 그렇게 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내가 지금 말로 뱉은 게 기억하기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 실제 시그마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분산은 그렇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래. 루트 분산이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거지. 아이, 모집단을 분석하는 것보다 샘플 집단을 분석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고, 그렇죠? 그럴 거니까 얘를 해석을 해야지 이 뜻이고요. 쓰는 건 이렇게 된다. 원래 있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엔 평균이 들어가고요. 모 평균, 모 분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알려져 있대. 또 알려져 있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표본 평균들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대. 이렇게 알려져 있대. 너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렇게. 근데 조심해. 여기에 들어갈 것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들어와야 돼. 이쪽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들어와야 한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m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m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갈 거 분산이거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들어와야 돼.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좀 작다 그랬잖아. 표본의 크기만큼 작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쪽은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걸 쓰셔야 돼요.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준화를 하자니 위에서 표준화를 해보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시그마로 나눠 이러면 되거든. 됐죠? 여기는 상황이 달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잖냐? 일단 내 점수가 표본 평균이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 내 점수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할 거니까 m을 뺐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내 점수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루트 때려야 되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거든. 분모가 이게 와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와야 돼.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정규 분포를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그게 편하니까. 근데 모집단을 분석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샘플 집단을 가지고 나는 분석하겠습니다. 그거고요. 그때 정규 분포 하실 때 이런 건 좀 조심하자. 얘는 뭐냐면 모집단에서 샘플 집단을 해석하러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석하러 간 겁니다. 이제 반대하러 가야죠. 모평균의 추정은 반대를 보통 얘기합니다. 반대를. 그걸 갈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이쪽으로 갑시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쟤는 이미 추출을 해서 샘플 집단을 여러 개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을 했겠지. 하나만 뽑았는데 평균 계산했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귀찮은 거야. 샘플 집단 이미 추출을 하긴 하는데 한 개만 추출하는 거예요. 샘플 집단을 하나만 추출하는 거야. 하나만 추출을 해서 그 샘플 집단의 표본 평균 있잖아.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다.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 개만 뽑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얘는 온리원 하나만 뽑아놨잖아요. 일치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런 구간 안에 특정한 구간 안에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내 구간은 구간의 길이가 같은 것밖에 다루지 않아요. 쓸게요.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믿을 만한 구간.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폐구간이에요.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표본 평균에다가 무엇인가가 더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표본 평균에다가 무엇인가 빼져 있어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해석하면 되는 건데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쪽 기억나니? 얘 뭐였더라? 그때 잘했는데 방학 때는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랬죠. 외워.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번 읽어봐.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안 읽어? 다시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더해져 있고 빼져 있습니다.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때 요 n은요 표본의 크기야. 표본의 크기. 얘는 표본의 크기야. 여기 시그마 조심해라. 특히 내신. 요 시그마 조심해라. 이 시그마. 얘는요 두 가지가 되는데